센터 뉴스 편유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이번 사태 파장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뉴스레터 K, 오늘은 이와 관련한 현장의 상반된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의사협회로 가겠습니다. 주수호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낮에요. 의사협회 그 회관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표들이 회의를 열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네네.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중단이 현재까지 알려진 방침이었는데 추가로 논의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현장에 있었는데요. 예. 오늘 이제 처음으로 그 병원을 떠난 우리 전공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네네. 오늘 기자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네. 근데 모두 발언도 공개를 안 하고 스케치만 하고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저도 그 자리를 못 지켰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전공의들이 지금 저기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외부에 대한 불신도 심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자율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들이 많으니까 네. 극도로 본인들의 보완을 하는 상태라는 얘기는 본인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대해서 외부에서 이렇쿵저렇쿵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 현장에서 내용을 듣지 못하신 상태네요. 저도 못했어요. 예. 정부로서는 지금 일단 사직서 수용 불가 또 진료 유지 명령으로 대응을 했는데 전공의분들은 대규모 사직서 제출로 대응을 했고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좀 예상하시는지요? 그 언제까지 이 문제가 진행이 될지는 정부가 저는 저기 그 칼자를 쥐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저기 그 전문지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네네. 무슨 기사냐면은 미국 의사 면허 사이트 커뮤니티인데 네. 미국 의사 면허 커뮤니티라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의사를 따기 위해서 모여 있는 의사들의 커뮤니티예요. 예. 이 커뮤니티에 접속이 늘려서 데이터 전송량이 초과돼서 다운됐다는 기사가 떴어요. 네. 무슨 얘기냐? 지금 병원에 사직한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사직했다는 의미보다가 나는 전공의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예. 그냥 단순 사직하는 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의료 환경에서는 더 이상 전공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전공의를 포기하고 외국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이 사태의 원인이 뭐고 왜 이렇게까지 많이 화가 났고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팩트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한 4년 전인가요? 상황을 좀 되짚어보면 그때는 그 응급실 또 중환자실 같은 필수 의료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를 뒀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것도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 방침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 좀 궁금합니다. 그때도 예. 뭐 300명, 400명 증원에 대해서 반대했던 건데 네네. 지금은 300명, 400명이 아니라 2,000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이러한 무모한 정책을 생산하는 정부 밑에서 정권 밑에서 네네. 의사를 못하겠다는 게 현재 심정들인 겁니다. 지금 뭐 대형 병원들은 당장의 응급실 또 중환자실은 운영을 하겠지만은 남아있는 이런 의료진들 피로도를 좀 감안을 할 때 상황 악화는 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 이른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최소한 환자는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저희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거는 네네. 정부라고 보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의료제도를 고치지 않으면은 예.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수십 년 동안 주장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마다 정부가 전혀 듣기를 않고 현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들이 정치권에서 네네. 의사들이 합리적인 주장을 듣지 않고 무리한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인 것은 우리가 아무리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더라도 의사 당신네들은 환자를 못 떠날 거야.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이러한 정책들을 몰아붙인 게 정부이기 때문에 예. 현재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라는 것은 우리 의사들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네. 당연히 우리들도 국민들이 불편하고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전면 공백의 상태를 갖고는 말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우리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에서 예. 전국에 있는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격려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뭐라고 보내셨나요? 그 격려 메시지가 뭐냐면은 네.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자기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현재 지금 병원을 포기하고 나가고 있는 후배들과 똑같은 심정인데 예. 그분들을 같이 동조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병원문을 나서야 되는 게 맞는데 응급실을. 네네. 응급실은 환자의 가장 최전선이거든요. 예. 그 최전선이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은 자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이 본인들은 후배들한테 미안하고 창피해서 네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격려했던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우리 응급의학과 전문 선생님들은 예. 거리에 나온 우리 후배들과 똑같은 마음인 것이고 이 거리에 나온 후배들이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 버티고 있는 거니까 현재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 예. 이게 우리의 메시지라는 것은 네네. 절대로 저희들도 환자가 불편함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네. 이러한 우리들의 심정을 일단은 정부가 정확하게 캐치하셔야 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주시길 저희는 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요 대형 병원하고 좀 다르게 의사협회 협회원분들은 개원이 중심이라고 하던데요. 의대 증원 방침에 잘못된 얘기고요. 네네. 전혀 잘못된 얘기고요. 네. 대한의사협회는 예. 우리 의료법에 따른 대한민국 유일한 의사들의 법정단체로서 예. 의사면을 따면 다 의사협회 회원이 되는 거고요. 네네. 마치 이제 그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이 일부 단체인 것처럼 언론에서 또는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개원이들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데 젊은 개원이들이 전공의들이나 교수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갈라치기 내지는 그렇게 그 안쪽을 쪼개서 네네. 분열을 초래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개원이들에 대한 부도덕성 내지는 파렴참들을 일부러 부각시킴으로써 네네. 우리 대한의사협회 이런 행동들이 나쁜 행동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예. 그러면요, 지금 전공의분들과 별개로 지금 의협 차원에서도 별도의 행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전번에 저희가 이미 그 첫 번째 비대위에서 밝혔는데요. 예. 우선 이번 주 일요일 날 네. 학대 대표자 회의를 하고요. 학대 대표자 회의라면 시군구 의사회장을 포함한 개원가만이 아니라 네네. 단위병원 전공의 대표들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대표성 있는 분들이 다 모인 학대 대표자 회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빠르면 3월 3일 전국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회 신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지금 의사들 예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대표자 회의가 25일이고 전국 집회가 3월 3일이라는 그 날짜를 주목하셔야 되는 게 네네. 그날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요일 날 한다는 얘기는 일요일 날 해야지만 환자분들 진료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환자분들의 피해가 불편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부한테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아랑곳 없이 본인들의 처음 얘기했던 2,000명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밀고 나가면은 평일 투쟁으로 가시나요? 그다음에 평일 집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해서 몰아붙이는 건 우리가 아니라 정부라는 거예요. 네네. 지금 얼마 전에 저희 뉴스레터 K에 출연하셨던 박명하 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께서는요. 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증원이 필수 의료 붕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앞으로 또 10년 동안 15,000명에 이르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 측의 예측과 좀 상반된 견해인 것 같은데 어떤 양측의 간극을 줄일 여지나 대안은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게 예. 그럼 정부 측 대표랑
우리 의료계 대표랑 만나서 생방송 토론하자라고 얘기했던 게 몇 달이 됐어요. 네네. 드디어 성사됐어요. 예. 올해. 자신 있으면은 본인들의 주장이 자신 있으면은 온 국민이 보는 토론장에 나와서 의사들의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고 밥그릇싸움이고 네. 정부가 주장하는 게 옳다라는 얘기를 벌써 밝혔어야죠. 네네. 지금까지 도망다니다가 언론으로부터 왜 안 하냐고 얘기 듣고 자꾸 비난받으니까 이제서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 정부가 말하고 있는 의사 부족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옳다라는 주장이 그게 옳지 않다는 그런 반증인 거고요.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정부랑 저희랑 우리 의료계랑 같이 보는 지점은 있어요. 그 네. 지점이 뭐냐?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큰일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저희랑 정부랑 같은 거예요. 예. 정부는 거기에 대한 진단이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고 우리 의사들의 진단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고치게 되면은 필수 의료가 살아난다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네네. 진단이 다르니까 진단에 대한 치료가 다른 거예요. 정부는 그러니까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고 예. 우리는 현재 제도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제도 내에서 필수료를 하는 의사들이 필수료를 이탈해서 비급여료로 가고 있는 건데 이 비급여료로 가는 의사들이 필수료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처방인데 예. 정부는 그거는 놔두고 그 문제는 놔두고 의사가 부족해 생긴 거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처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들이 반대하는 것이지 의사들의 집단 이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고 예. 저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같기 때문에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인식이 같기 때문에 네. 그 시점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진단부터. 예.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게 되면은 진단이 다르게 되면은 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이 다른 상태에서는 둘이서 합의를 이룰 수 없거든요. 네. 그럼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히 양측이 갖고 있는 동일한 동일선상이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동일선상이 있으니까 네. 동일선상에서부터 우리가 해결점을 찾는 게 이게 맞는 거지. 예. 동일선상 다음에 진단이 다른데 네. 그 산에서 합의가 불가능, 진단이 다른 상태에서 합의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해결책은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고 이 필수 의료 붕괴되는 걸 더 이상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네. 이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진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정부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말씀을 공개적인 금년간에 열릴 토론 자리에서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당장 정부가요. 사직서 제출 첫날 전공의 1,6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했고 피해 상담 또 수술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집계를 발표를 했는데 정부 당국의 이런 신속하고 지속적인 상황 발표가 좀 부담되지는 않으시는지요? 전혀 부담되지 않고요. 네. 지금 말씀 잘해서 신속한 그 상황 파악이라고 했죠. 네네. 신속한 상황 파악을 어떻게 하시는 정부에서 어떻게 한 거냐면 네. 보건복지부에 있는 관리랑 심평 관리들이 각 병원에 파견 나가 있어요. 네네. 파견 나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찰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요. 네. 네네. 실제로 각 병원에 그 두세 명씩 각 병원당 담당자들이 가서 그 병원에 있는 그 보직 교수들을 쪼아가면서 지금 몇 명 안 나왔어, 누구 안 나왔어, 그거 해갖고 이 사람들이 발표한 게 그 숫자예요. 그게 왜 그 현장 그 실태 파악이 아니라 사찰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뭔가요? 아니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그럼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네네. 어느 회사의 공무원들이 어느 회사의 직원들이 네. 오늘 여기 몇 명 근무를 안 했고 몇 명 사표 냈고 그거 다 가서 그 일일이 체크하나요? 네. 그렇게 체크하면 노동관계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네네. 민간 의료기관인데 공공의료기관도 아니고 네. 민간 의료기관에 정부 기관들이 가가지고 니네 몇 명 안 나왔어 몇 명 나왔어 그거를 체크하는 게 사찰이지 그게 사찰 아니에요? 네네. 그 사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잘못하는 거죠. 네네. 의사들이 잘했건 잠깐 떠나서 국가 공권력이 네. 민간 의료기관에 가서 니네 이 직원들 오늘 몇 명 나왔어 몇 명 안 나왔어 체크해서 그거 모아서 발표하는 게 정부의 역할일까요?
그거 사찰 맞죠? 예. 표현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좀 이해를 구하고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정부에서는요. 의료 대란 장기화에 대비해서 원격 진료 전면화는 물론이고요. 진료 지원 간호사를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마무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원격으로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의사들이 그동안에 이제 반대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의사들이 정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네. 의사들이 반대한 걸 자꾸 하겠다는 얘기인 건데 어저께는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네. 의사들이 계속해서 이 집단행동을 하는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의사 수 2,000명 증원이 아니라 더 증원한다는 얘기가 용산발로 보도가 됐어요. 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의사 수 증원의 문제는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저는 믿지 않았었어요. 그거를. 네네. 그런데 어저께 용산발로 말 안 들으면 2,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를 증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네네. 이거는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협회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상특보 상황 몇 가지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를 기해서 강원 중부 산지 대설 경보가 발효가 됐고요. 각급 주택과 점포 또 보행로 등에 눈을 좀 치워서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것을 좀 권고드리고요. 자, 그리고 23일 오전까지 전국에 많은 비 또 눈이 예보가 돼 있습니다. 도로 결빙에 따른 사고도 우려되니까요. 또 감속 운행 천천히 다니시고요. 차 간의 거리도 충분히 유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자, 이번에는 집단 행동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의료계 내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전에 저희 방송에도 나오셨었고요. 여러 인터뷰 통해서도 이번에 어떤 집단 행동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내보이셨었는데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전후로 나타난 전공의들 그리고 의사협회 측의 대응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하신다면요. 의사협회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 이후로 네. 정부가 의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한다고 판단할 때마다 네네. 대규모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을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는 극단적인 형태의 파업으로 네. 사실상 뒤집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우려도 좀 있던데요.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 또 중환자실 이런 곳까지 비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접하고 계신 응급실 뺑뺑이 같은 문제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전 의사협회장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글을 SNS에 올리면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이 중환자실을 비우면서 환자가 방치됐고 환자가 방치된 결과 사망했다라는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중환자실의 인력이 부족하면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상태가 악화돼서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분들이 파업을 무기로 의료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이 잘못된 역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의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다른 나라의 의사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고 파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파업을 하더라도 환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본인들의
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환자의 희생을 담보로 환자의 희생을 불사하고 예. 파업을 하는 방식을 계속 취하고 있고요. 그 결과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우리 의료 시스템에 필요한 정책인 예를 들면 비대면 진료, 지금의 의대 증원, 네. 예전에는 현재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 제도를 포괄 수가 제도 같은 것으로 바꾸는 것, 그런 중요한 정책들을 의사들의 반대로 지난 20여 년간 예. 계속 못 해왔고 그 결과 지금의 의료 붕괴, 급격한 의료비 증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의사이시고 또 교수님과 같은 생각은 의료계 전반의 대응 방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소수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예. 제가 의사들이 예.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의대 정원 반대한다 네네.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의협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의협회장이 일종의 협박을 했는데요. 네. 제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의협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딴 목소리를 못 내게 압박을 하거든요. 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쉽게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의사들 내부가 워낙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국민 일반의 생각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예. 예를 들면 OECD 통계 이런 것들도 의사들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 있다고 하는 뭔가 상식적인 생각, 국민 일반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또다시 이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 또 의사단체들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시면서 이런 움직임은 참 예년의 그때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 만약에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도 궁금하고요. 네. 파업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지금 정부가 예전과 다르게 강경한 대응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 예. 그걸 체감한 국민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020년 파업에서 아마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정부가 의사단체의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의료대란 장기화를 버텨낼 정부는 없다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와 무관하게 출근을 하지 않거나 또 의사협회는 총투표 등을 통해서 총선 이후까지 이런 대비하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파업이 굉장히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는 2-3달, 네. 길게는 아마 반년 이상 갈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네네. 예, 그만큼 이 단기간에 비상진료 체계로 이번 파업을 막을 수 있다고 정부가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 근본적으로 대학병원이 현재 보고 있는 중증 환자의 비중이 전체 환자의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우더라도 예. 경환자는 작은 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암 환자 같은 중환자 진료, 응급 환자의 진료에 집중하면 장기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파업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장기적인 이 파업이 장기간 갈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네네. 정부가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게 장기화되기 전에 어떤 이 상황에 대한 타협점이 좀 마련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 분모라는 게 존재할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좀 키워 나가는 게 방법론적으로 좋을까요?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타협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네, 의협이 네. 증원 문제를 정부와 협상할 생각이 있었으면 네. 지난 1년간 정부와 의협이 따로 만난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무려 28차례나 만났는데, 한 주 건너 한 번씩 만났는데, 네네. 그 기간에 의협이 협상안을 내놓거나 또는 의대 증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내놓았겠죠. 네네. 그렇지만 의협은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의사 안 부족하다. 건강보험 수가만 올려주면 해결될 문제다. 네. 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사실상 의대 증원에 찬성할 생각이, 협상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결국에는 적정한 의료진 규모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진단하시는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 연구팀이 이제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의사가 지역 단위로 얼마나 부족한지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네네. 지금 당장 부족한 의사의 규모가 한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KDI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네. 인구 고령화 등으로 2050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3만 명가량, 예, 그 두 개를 합치면, 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을 지금 4,500명을 늘려서 15년 동안 유지를 해야 네. 그 부족한 숫자를 충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2,000명이라고 하는 거는, 예. 작년에 정부가 의과대학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네네. 현재 교육 여건에서 교육 가능한 의대생의 숫자가 한 2,100여 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예. 거기에 근접한 숫자입니다. 지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점도 같이 지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것은, 예.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 의료 전달책이요. 예,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동네 병원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 놓고 경쟁하고, 동네 병원은 심장병 환자 진료하고 암 환자 진료하다 보면, 네네. 서로 과잉 공급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환자도 분산되고 의사도 분산돼서 의사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의료기관의 역할을 적정하게 나누고, 너무 많은 수가만 올리면 또 어떤 분야의 공급 과잉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수요에 맞게 적정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의료계 어떤 첨예한 현안들이 좀 대두될 때는 대형 종합병원의 그 전공의들 행보가 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곤 하는데, 혹시 전공의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좀 따져보고 살펴볼 부분이 있다라고 보신다면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병원들이 전공의 인력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운영 체계를 갖고 있고요. 네. 그 말을 뒤집으면 전문의를 적게 고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배출되는 의사를 병원이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예. 동시에 우리나라 같은 인턴 제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과대학 졸업 후에 내외 산소 같은 기본적인 과목의 임상 수련을 1년 또는 2년 정도 거친 다음에, 네. 환자를 혼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진료 면허를 의사 면허와 별도로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네네. 예,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제도를 도입해야 지금 인턴들의 사직,
그다음에 의대생들의 집단 네네. 휴학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턴의 공백, 전공의 공백을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또 정부가 지금 의료 공백이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에는 진료 보조 인력을 활용하겠다 이런 방침도 공개하기도 했는데 지금 네. 의사단체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어요.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진료 보조 인력이라고 하는 네. 것은 이제 원래 의사가 하던 일들을 이제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예전에 비해서 교육도 더 많이 받고 네. 기술도 발전해서 의사가 하던 업무의 일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40여 개가 넘는 국가에서 네. 이 진료 보조 인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예. 우리나라는 실제 병원의 진료 보조 인력 수가 적게는 한 10,000명, 많게는 한 2만 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진료 보조 인력 PA를 제도화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으니 사실상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 PA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칠 필요는 없고요. 그 하위 법령을 고쳐서 진료 보조 인력을 법으로 명시하고 예. 인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병원이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행 규칙이나 복지부의 고시 같은 것들을 정하면 예. 합법화가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뭐 일부 환자분들은 뭐 2시간이나 병원에서 대기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데모를 왜 환자한테 하느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특히 환자분들 이 조속한 해결을 좀 바라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대형 병원이 예.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암 환자 수술 진료 취소하시면서 네. 백내장 수술, 관절 수술 하고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정부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병원들의 비상 진료 체계를 그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국민들은 이번에 의대 정원이 무산되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 증원을 다시 논의할 수 없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파업 기간에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보다 이후에 의사가 부족해서 겪는 고통과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